자, 이번 시간은 기본 구조와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 구조와 재원에 뭐가 있었죠?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기본 구조 분류가 있었다. 그죠? 분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 구조 분류, 뭐,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치수에, 나왔던 게 뭐, 전장, 축거, 앞 오버행, 뒷 오버행, 그 다음에 전폭, 그 다음에 윤거, 최저지상고, 전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각각의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전장은 부속물 길이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전폭에서는 사이드 미러의 길이는 빠진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고에서는 안테나가 최고 낮은 상태. 그 다음에 공기압, 뭐 허용 공기압력은 최도를 놓고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축거를 휠 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도 쓴다고 했고요. 윤거는 바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고, 만약에 복륜이에요. 화물차는 뒷바퀴가 두 개씩 되어 있거든요. 두 개씩 있는 경우는 두 개의 가운데, 두 개의 가운데. 그렇게 그 사이 거리가 뭐라고 된다? 윤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휠 트레드라고 얘기한댔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최저 지상고는 자동차 바닥면에서 차체의 제일 낮은 부분까지 높이인데, 뒷바퀴가 드럼인 경우에는 뒷바퀴 안쪽에 있는 드럼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추가될 항목들이라는 거죠. 교재에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내용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차축 중심에서 제일 앞에까지 앞 오버행, 뒷차축의 중심에서 제일 뒤에까지 뒤 오버행. 그래서 앞 오버행, 뒷 오버행 다 더하고 거기에 뭐 축구까지 더하면 뭐가 나온다? 전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뭐 기본 구조에서는 차체 뭐 40로 나눈다고 했고, 차체는 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공간이라고 했고, 차체는 크게 이제 바디 온 프레임식이라고 해서 프레임 뼈대 위에 바디가 올라가서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체형으로 모노코크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셰시의 기초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했고, 셰시는 셰시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의 엔진 전기 셰시. 그래서 2장, 3장, 4장에서 다루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중량이에요. 중량에는 뭐가 있었는데, 공차 중량과 뭐 적차 상태, 뭐 차량 총 중량이라는 개념이죠. 거기에 스프링 위 질량과 아래 질량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차 중량에 포함되는 것들, 포함되지 않는 것들, 당연히 뭐 사람, 짐 실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함이 되는 것들은 윤활유, 뭐 연료, 윤활유, 냉각수가 필요한 만큼 만재라는 표현을 썼고요. 포함되죠.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 예비 공구, 부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적차 상태에서 뭐 일단 뭐 사람 다 타고 짐 다 실린 상태인데, 그것보다 어떻게 윤중, 축중 이런 개념이 있었죠. 바퀴 하나가 지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중량, 그 다음에 바퀴와 바퀴 연결돼서 축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 축중. 사람 한 명을 65kg으로 본다. 성인 한 명을 65kg. 그 다음에 13세 미만이죠. 13세 미만은 1.5인을 1인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셰시에 있는 그 프레임이죠. 셰시 프레임을 포함하고 그 사이에 있고 위에 차체,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위 질량과 스프링 아래 질량으로 나눌 수 있고, 스프링 자체 반 딱 잘라서 위아래 같이 포함시키면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량까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공학에서 좀 할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성능공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능공학 그래프죠. 성능곡선. 그러니까 성능곡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였는데, 성능 곡선에 X축이 엔진의 회전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토크였죠. 토크.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다? 이제 마력이었죠. 마력.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뭐 있다? 연료 소비율이 있었죠. 연료 소비율. 자, 연료 소비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엔진 회전수 대비 어떻게 된다? 토크와 마력, 연료 소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회전력이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킬로그램 중에 어떻게 메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 곱하기 거리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마력은 마력은 PS라고 쓰는데 말 한 필이 끄는 힘 뭐 이런 개념이었고, SI 규격화되어 있는, 즉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1마력은 75kg 뭐 중에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연료 소비율은 그램
위에 분자에 썼고요. 시간당 나타내는 마력, 1마력 냈을 때 연료 소비하는 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갈 때 토크는 어떻게 된다? 저속에서 많이 나오고 고속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게 좋다. 왜? 어떻게든 뭐 처음에 차속 올릴 때는 힘들지만 한번 속도가 붙으면은 어떻게 쭉 달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초반에 어떻게 토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됐고요. 자, 출력은 반대죠. 반대로 출력은 어떻게 뒤에 최고 회전수 올라갔을 때쯤에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포인트가 이거는 토크는 저속에서 마력, 출력이죠. 출력은 고속에서 주로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연료 소비율은 반대로 이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속 영역에 대해서 기름을 가장 적게 먹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소비율이 높다, 기름 많이 먹는다. 소비율이 낮다, 기름을 작게 먹는다. 이런 개념. 그리고 연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비는 킬로미터 퍼 리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료 소모량이 리터,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는 반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정리를 잘 해 두셔야겠지요. 그래서 성능 곡선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이란 개념이 있었거든요. 출력은 이론적인 마력, 지시 마력, 그 다음에 도시 마력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축에서 나오는 마력을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리 마력. 그 다음에 잃어버린 마력을 손실 마력. 다 필요 없어. 그냥 세금 매길 때 필요할 거. 그냥 과세 마력, SAE 마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다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비례하는 인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즉 무슨 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시마력은 평균 유효 압력에 비례했고요. 그 다음에 뭐 총 배기량에 비례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총 배기량의 회전수에 비례했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총 배기량은요, 단위가 cc였었죠. 세제곱센티미터였고, 뭐, 센티미터로 되면은 얘를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마력이 얼만데, 75kg 중에 미터 퍼 세크니까, 자, 여기가 지금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면은 여기 어떻게 100을 나눠주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수 있죠. 단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회전수 중요하다고 했죠. 회전수에서 사행정 1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2번 회전할 때마다 한 번의 표팔이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고, 만약에 2행정 1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2를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per minutes, RPM이니까 per minutes를 per sec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 나누기 60을 해주면 이게 또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킬로그램,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per 제곱 센티미터, 킬로그램 나와 있고요. 제곱 센티미터, 여긴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분모 날아가고 센티미터가 남았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나눠줬어요. 자, 그 다음에 RPM의 회전수를 어떻게 per sec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나눠주었죠. 여기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얼마? 75를 나눠주게 되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마력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뭐다? 지시 마력과 도시 마력과 도시 마력과 관련된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동 마력은 뭐예요? 실제 나오는 축 마력, 정미 마력이라고도 얘기를 한댔죠. 얘는 이 파이, 그죠? 파이에 R, T 포함되죠. 그 다음에 R 회전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토크의 단위가 킬로그램 중에 메타로 주어지면 뭐 손댈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 회전수가 뭔데 RPM minutes니까 이거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나누기 60을 해주면 per 세크로 바뀌게 되죠. 맞추는 것처럼. 그러면 이걸 다 맞췄어. 이걸 마력으로 바꾸려면 얼마? 75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미 마력이 된다. 자, 손실 마력은 그냥 F, 링의 총 마찰력이죠. 링의 총 마찰력에 피스톤의 왕복 속도 그냥 곱하면 그냥 게임 끝나요. 그러면 여기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얘가 만약에 미터 퍼 세크면은 단위 다 맞춰졌잖아요. 그럼 얘를 마력으로 바꾸려면 얼마? 75만 나눠주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손실 마력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걸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이 속도, 피스톤 왕복 속도를 구하는 게 단독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60분의 2RL을 하면 된다. 여기 60을 나눠준 이유는 R이 뭔데 여기 RPM 회전수를 뭐 per sec로 바꾸기 위해서 나눠줬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를 피스톤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고 주의할 점은 여기 L이 뭔데 행정이에요. 행정의 단위는 뭘로 반드시 미터로 들어가야지 이 결과치가 뭐가 된다? 미터 per sec로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세 마력이에요. 아우, 나 어려워. 다 필요 없고 그냥 세금 편하게 매길래.
그래서 직경이 밀리미터일 때, 직경을 밀리미터로 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 D의 제곱의 기통수의 1613을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직경을 인치로 줬을 때는 이것 말고 2.5를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세 마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효율은 내가 100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시마력. 실제 나오는 게 60밖에 안 나왔다.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 나누기 100을 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기계 효율 60%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도시마력 혹은 지시마력 분의 제동마력, 축마력, 정미마력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방금 얘기했던 거, 정지거리는요 제일 긴 거리라고 했어. 이 정지거리는 뭘로?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로 나눌 수 있다. 공주거리는 인지하고 제동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 실제 제동되면서 이동한 거리는 우리 제동거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개념이 정지거리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저항은 총 몇 가지? R1, R2, R3, R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1이 뭐였는데 구를 때 생기는 구름 저항, 그 다음에 R2가 뭐다? 주행할 때 공기에서 받는 공기 저항, 오르막에 올라가는 등판 혹은 구배 저항, 그 다음에 가속 저항,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비례하는 인자들이 뭐인지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구름 저항 계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에 비례합니다. 공기저항 마찬가지 공기저항 계수라는 녀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면 투영 면적에 비례했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됐었습니다. 자, 등판저항 총중량, 차량 총중량에 비례했고 그 다음에 각도가 주어졌을 때 사인 세타로, 만약에 총중량의 9배율이 주어졌을 때는 100분의 9배율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저항은 가속도에 비례했고 뭐 차량 총중량의 회전 부분 상당 중량 더한 거에 중력 가속도 나눈 걸로 뭘 구할 수 있다? 가속 저항을 구할 수 있고, 이 네 가지 항목을 전부 다 더한 것을 뭐라고 한다? 전주행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다 했으니까 요거 관련된 내용으로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죠. OX 문제하고